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건물의 내용 연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는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공부를 하신 적이 있는데, 건물의 생애 주기는 공부한 적이 없어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얘는 앞으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전신 안노폐로 기억하세요. 전신 안에 노폐물이 있다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개발 단계고, 그럼 개발하기 전에, 건물을 개발하기 전에 타당성 분석 등을 하겠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짓기 전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 C는 신축 단계입니다. 그 다음 R는 안정 단계고, 건물에.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안정 단계 제일 높겠죠. 그 다음 건물의 외관이 이제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될 거예요. 노후 단계가 오겠네요. 폐는 폐물 단계입니다. 그럼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헐고 다시 전 개발 단계로 돌아갈 거잖아요. 이게 건물의 생애 주기예요. 그래서 전 개발 단계에서 기억하실 건 타당성 분석 등을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신축을 하게 되면 왠지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으로 최고조일 것 같은데,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조인 건 안정 단계지 신축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최고조인 거예요. 그리고 최초에 하는 관리를 1차적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 관리는 신축 단계에 이루어져요. 주의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안정 단계에서는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조겠네요. 그리고 안정 단계에서 적절한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정 단계를 제일 길게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노후 단계에서는 이미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럼 이때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는 언제 한다? 안정 단계에서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긴 기간 존재하는 건 안정 단계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MM으로 전신 안에 노폐물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전신안 노폐. 그 다음 우리 선풍기 중에 유명한 선풍기가 있어요. 그게 신일 선풍기죠. 신일을 기억하시면 돼요. 한일은 자동 펌프고 신일 선풍기. 그래서 신축 단계 1차적 관리. 기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그럼 얘는 내부의 불균형이잖아요. 기능의 저하예요.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과 디자인 낙후는 기능적 내용 연수죠. 그래서 1번 로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2번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그럼 인근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시장성 감퇴는 대상 부동산 외부 요인이잖아요. 외부와의 적합의 여부. 그럼 외부와 적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능이 저하되진 않아요.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죠. 경제적 내용 인수에 영향을 미치더라. 3번 건물의 생애 주기 중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적절한 추가 투자, 안정 단계를 길게 연장시킬 수 있다. 5. 4번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이다. 이게 노후 단계.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기가 돼서 웬만하면 추가 투자 안 하죠. 5번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대요. 섞였죠, 어찌됐건. 그럼 얘는 혼합 관리예요. 위탁 관리라고 얘기해서 X네요. 답은 5번입니다. 다음 2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유용성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의 재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5네요. 2번. 시설 관리는 시옷시옷 기억나세요? 소극적 관리였죠.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다. 이거 적극적 관리라고 나오면 X입니다. 자산 관리가 지읒 적극적 관리였죠. 3번. 자기 관리는 전문 관리 방식에 비해서 지껏 지가 관리하니까 기밀 유지가 잘 되죠. 얘를 보안 관리의 효율성이 크다고 얘기해요. 의사결정이 신속하겠네요. 자기 것 자기가 관리하니까. 5.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의 유형이 있는데 주상공 세 가지의 임대차 계약의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3방식이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주상공이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이 있으면 3층에 사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1, 2층에 사는 세댁 등에게 다 전기료, 수도료 등 다 한꺼번에 걷어서 n분의 1로 나눠갔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다 걷어서 공급자에게 공급해줘요. 총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죠. 주조를 기억하시면 돼요. 조가 총이었죠. 그 다음 상비약품, 상비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상업용 부동산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임대료로 받습니다. 이게 비율 임대차 계약. 그 다음 공업용 부동산은 어떤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르고 전기를 쓰는 정도, 수도를 쓰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다 공급자에게 임차인이 별도로 지불합니다.
얘를 순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순임대차 계약은 1차 순임대차, 2차 순임대차, 3차 순임대차가 있는데 각각 뭐가 더해지는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1, 2, 3 보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에 보험료를 더하면 2차 순임대차 계약, 2차에 유지관리비를 더하면 3차 순임대차 계약이 된다. 한 끼에 가장 많이 먹으면 3그릇 먹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3차 순임대차 계약.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얘를 외우실 때 주조, 상비, 공순.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이걸 상순, 공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비약품 기억해 두시면 돼요. 4번.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 매상고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건 비율임대차 계약이다. 5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건 얘는 기술적 관리죠. 하자 흔등을 고치는 것.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위탁관리는 전문성이 있죠. 관리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니까. 노후화의 최소화, 효율적 관리 가능하네요.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하겠죠. 그 다음 2번.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 등 기술이 필요하죠. 기술적 관리. 3번. 부동산 관리는 법, 제도, 경영, 경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설비 등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종합적 접근 필요하죠. 4번. 자치관리 방식은 관리요원이 관리 사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자기 거 자기가 관리하면 인력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자르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인력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전문가에게 맡긴 게 아니니까 관리 전문성이 결여되겠네요. 그 다음 5번.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섞여 있으니까 문제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였죠.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꼭 기억하세요. 주조, 상비, 공순. 기억나실 겁니다. 전신 안에 노폐물이 있다. 신일 선풍기 등.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